네,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. 총재님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나 뭐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좀 이슈 많이 발굴하시고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 이렇게 계속 좀 제시해 오고 계시고 그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죠?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좀 어렵죠. 이 성장의 모멘텀도 찾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활력과 에너지도 많이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? 제가 지금 이제 글로벌 대기업에서 CEO로 오랫동안 좀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심장을 좀 다시 뛰게 하려면 성장 엔진을 재가동할 산업 구조 개혁, 그리고 유연한 노동이나 생산성 혁신의 시동을 거는 노동 개혁,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니어 제도 개혁,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, 총재님? 예. 그러면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개혁의 필요한 이런 좀 문제점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신생 기업이 통계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해서 3.5% 감소했고 소멸 기업은 5.3% 증가했고 또 고성장 기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을 끌고 갈 아주 매출과 우리 고용에 대한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지금 계속 5.2% 감소했습니다. 기업이 사라지고 성장도 멈추고 이걸 보면 산업 전반의 활력이 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.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어서 일부 지표가 좀 좋아지긴 하지만 대한민국 캐시카우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습니다. 이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과도한 의존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더 좀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최근에 주가 상승도 일부 반도체 착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죠? 예. 자 다음 장. 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이런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들,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 정말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.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 손실액도 그렇고 철강의 수출액이나 또 석유화학은 에틸렌 가격의 뭐 이렇게 폭락으로 인한 지금 전반적인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나 일부 조선 방산을 제외하면 국내 제조업의 미래가 되게 암울합니다. 좀 그게 다 공감하시죠? 예. 다음 장 볼까요? 그래서 저는 이게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려면 결국은 시발점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.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가. 또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인가.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자, 총재님, 우리 대한민국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? 타국가 대비해서 투자 대상지로서의 경쟁력이 있습니까?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시죠.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운 존경하는 최의원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다 얘기는 없고 분야별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까?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. 우리나라가 투자 대상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죠.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. 예. 좋습니다. 예, 다음 보겠습니다. 자, 이 노동개혁 문제도요. 지금 이 국내 복귀 유통기업 수는 자꾸 줄고 신규로 해외로 진출하는 법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게 지금 대만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만하고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대만한테 추월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이나 산업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또 그런 결과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어떤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정말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. 예. 다음 보시죠. 자, 노동 생산성도 OECD 바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52시간 근무도 이 규제에 가로막혀 가지고 한국의 첨단 산업 R&D가 지금 완전히 중국에 이미 추월당한 것 같습니다. 이 중국의 996 너무 유명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바닥인데 더더구나 이렇게 쫓아오는 중국한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 기반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장 보시죠. 자,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 일각에서 주 4.5일제를 논의하자고 합니다. 이거 시기상조 아닙니까? 총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? 제가 현재 논의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건 적합지 않지만 저는 지금 이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완책이나 하는 그것들이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분명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죠? 네. 예, 좋습니다.
예,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시니어 제도도 되게 좀 문제 같은데 제가 우리 국가 데이터처 때도 질의드렸지만 지금 65세가 노인 연령입니다. 이게 1981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이미 73세까지 늘어났고 또 65세 이상 고용률도 40.8%로 OECD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일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시니어들의 근로희망 연령도 73세 정도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좀 더 시니어들이 이게 노인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습니다.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해서 좀 재정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연령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재고용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? 예,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서를 쓴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로 연령을 늘리되 임금 유연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예,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, 임금 유연성 전제하에 네.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. 다음 장 보시죠. 그래서 저는 지금 노인 연령 조정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노인 대상의 8대 복지사업 예산이 3년 만에 26.5% 늘어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연령을 조정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로 재정이 절감됩니다. 그래서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, 총재님? 그렇습니다. 자, 다음 장 보시죠. 이제 1960년생인 우리 총재님 지금 노인이십니까? 마음은 아닌데 몸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되게 젊어 보이시고 실은 이제 70대도 이제 청춘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시듯이 이제 진짜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빠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산업구조 개혁해야 되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되고 시니어 제도 개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선진 경제를 위해서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한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